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133회 통화 스와프의 의미, 그리고 미국 생산 재개의 중요성, 커지는 이탈리아 위기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방송 중에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미국이 이제 한국에 600억 불의 이 통화 스왑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그리고 대한민국,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이 6개 나라에 각각 600억 불씩 이제 이 중앙은행에 통화 스와프 퍼실리티를 열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300억 불씩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 세 군데에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연준은 먼저 첫 번째 이 미국 내에 이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이 9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통화 스왑을 여는 것을 이제 그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거론을 하는데, 사실 이제 2008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통화 스와프를 연 거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금융에 관해서 시스테믹 리스크가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통화 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창구만 열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가져 쓰게 되는데, 실제 이제 2008년도에 우리가 미국이나 이제 일본과 중국과도 통화 스왑을 열었지만 실제 거기에 태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화 스왑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다이렉트로 미국 연준에 이제 돈을 빌려와야 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열어주는 나라들은 금융 시스템에 어떤 이제 시스테믹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이제 위험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열어주고 어떤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는 의미가 사실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미국 내부 이제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나 혹은 이제 글로벌리 해서 이런 9개 국가들, 재정 건전성이 이제 우수한 나라들, 시스테믹 리스크가 없는 나라들의 이 연준이 달러를 빌려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지를 발표해서 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국가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냐? 문재인이 잘해서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거의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리고 문재인이 이제 지금 신나게 깨먹고는 있는데, 워낙 그때 대한민국 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저렇게 개판을 쳐도 아직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 부도의 위험 이런 것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심각하게 보실 것 없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제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통화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른 통화 대비 US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부도의 위험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열어두는 거는 이 미국이 이제 미국 내부의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랑 해외 이제 이 해외 9개 주요 센트럴 은행들, 여기 일본은 당연히 열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달러를 이제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 생각은 대한민국이 저 통화 스와프 라인에 손을 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런 통화 스와프 라인을 열어두면은 그것이 시장에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려는 어떤 그런 욕구를 좀 이제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센트럴 뱅크 네트워크 스왑 라인인데요. 대체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일본 뱅크 오브 저펜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번에는 한일 이 통화 스왑 라인이 현재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공급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좀 일본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왜? 한국을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사정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페드가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 달러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왼쪽에 위에 거는 니케이 지수고요. 그 밑에 보면 카나다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US 달러 대비 카나다 달러도 이렇게 꽤 추락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금도 보시면은
가파르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제일 상단에 엔을 보십시다. 이 시카고인 상품 선물에 나오는 이제 그 가치로 이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대비 엔인데, 자,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 달러 대비 엔이 가치가 최근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어떤 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 어떤 이제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부도 위험이 올라가고 뭐 어느 나라가 될지는 상관없지만요. 그런 시스테믹 리스크가 상존을 할 때는 금하고 일본의 엔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엔과 이 금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달러 대비 유로도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밑에 원자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20%를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시장의 금융 시스템의 시스테믹 리스크가 존재한다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의 거의 이 생산망 자체가 이제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면 공장들이 문을 닫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뭐 학교 이런 데서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현재 셧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캐시를 긁어 모으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시를 일단 확보해서 그 다음에 이 위험한 시기,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제 버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에게 현금도 좀 살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세일즈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확보해서 이 험난한 시기를 이제 버텨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큰 겁니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또 이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고 미국의 기업 활동이나 뭐 생산 활동, 일반 사회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 그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금 가격이라든가 일본의 엔 가격, 소위 말하는 이 가장 안전한 자산들, flight to quality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캐시만 확보하고 유동성만 확보하고 이 위기의 순간을 넘기면은 이 시스테믹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경기가 대단히 가파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게리 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수석으로 이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이었죠. 한 2시간 전에 게리 콘이 이제 CNBC에 나왔습니다. 미국장이 마감하고 나왔는데요. 이 게리 콘은 이제 미국은 일종의 이제 리세션에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 이 수조 달러의 이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이 지금 스카이라케팅한다, 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게리 콘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이 미국 내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공장도 문을 닫고 모든 뭐 사회 활동,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을 현재 셧다운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는 당연히 이해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돈보다도 일단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런 셧다운은 향후 이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은 현재 이제 리세션에 들어와 있다. 물론 이 리세션은 만약에 모든 이제 생산 활동이 재개된다면은 또 이제 다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우 종합지수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이 S&P든 뭐 나스닥이든 다우든 뭐 여러 가지 선물 옵션의 만기일입니다. 이제 프라이데이인데요. 뭐 그래서 결국은 이번 추세가 만기까지 끝까지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장이 반등을 할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게리 콘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겁니다. 미국이 생산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실업 상태, 그리고 이제 경제가 멈추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미국은 사실상 이 리세션에 이제 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미국 경제가 이제 복원이 되고 생산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적은 비용으로 이제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 의료진들이 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나 고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달라고 이제 이 소셜 미디어에 닥터와 간호사들이 나와서 이제 읍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사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홈디포 같은 데서 필터 사와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낄 마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셧다운한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그 마스크가 넘쳐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다면은 이런 식의 셧다운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미국은 이제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 코스트 때문에 중국에 맡겨버렸다. 그것이 어떤 참극을 부르는지 이제 이번에 본 겁니다. 만약 미국에 마스크가 충분히 넘치고 제가 하루에 한 2장 정도씩 바꿔 낄 수 있다면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이제 서로를 보호하면서 이제 공장도 운영하고 수업도 듣고 뭐 회사도 나가고 그런데 이런 마스크가 드라이다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완은 주당 10만 잔씩 이 미국에 이제 마스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타이완은 이제 완전히 방역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톰 커튼 상원의원이 땡큐 하면서 이제 타이완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트윗을 보냈습니다. 타이완 너는 정말 중국이랑 달라. 이런 이제 트윗을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 방역이 잘 되어서 마스크를 뭐 주당 뭐 한 50만 잔씩 미국으로 보냈다 칩시다. 그냥 미국에서는 뭐 버선발로 뛰어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탈리아 이제 이 10년 국채와 독일 10년 국채 사이에 어떤 본드 일드의 이제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금리는 이제 계속 추락하고 이탈리아 금리는 또 돈을 빌리는 데 드는 이제 비용은 점점 더 올라왔습니다. 이태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져서 이제 며칠 전에 300 가까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저께인가 ECB가 바로 이제 시장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큰 돈을 풀고 이 퍼블릭 뎁이나 민간 뎁을 사기로 했습니다. 750 빌리언 유로치를 이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뎁을 사기로 했죠. 그거 여파로 이제 이 스프레드가 푹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안정권입니다만 이탈리아 상황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이탈리아입니다. 역시 이제 이탈리아 재정 위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탈리아 이 부채 위기를 또다시 부를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이 유로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도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위기의 진앙지가 다른 중국보다도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있고,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이 데미지나 파국적인 상황이 뭐 거의 사실상 우한이나 후베이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의아할 정도로 이제 이 이탈리아 사태가 심각한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이탈리아 경제가 이제 최소한 5% 정도 이렇게 이제 디클라인 할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2020년에 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P 모건은 이탈리안 이코노미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줄어들 것이다. 쪼그라들 것이다. 컨트랙 할 것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전망을 이제 밝혔습니다. annualized 뭐 이 년 평균으로 환산해서 한 10% 정도 줄어들게 되고, 이 first and second quarter, 그러니까 상반기입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올해 이제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이탈리아 경제가 무려 이제 14% 정도 쪼그라들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2년도에 이탈리아의 어떤 이 재정위기가 터졌습니다. 이제 국가부채가 터졌는데요. 뭐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로존에서는 세 번째로 큰 나라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서는 영국도 포함해서는 네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리스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스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상북도하고 대구를 합친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랑은 이제 차원이 다르죠.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는 뭐 대한민국이랑 이제 앞뒤를 다투게 되는 뭐 그런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이제 드라기가 모든 전신 전력을 다해서 이태리를 지원해서 어떻게든 이탈리아 문제는 돌파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지만 이탈리아의 이제 이 부채 위기는 어쨌든 이탈리아 정부를 이 플로팅한 상태로 떠 있게 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는 이 크리스틴 라가드가 이제 바톤 터치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이 드라기는 물러나고 이제 라가드가 22에 뉴 프레지던트가 되었는데요.
이탈리아는 여전히 거대한 이 재정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의 은행 시스템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태리 은행 시스템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탈리아 은행들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너무 지역화되어 있습니다. 이태리가 지역 감정이 대단히 심하고 이 신뢰도가 상호 신뢰도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갈등 혹은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주별로 이런 갈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리지오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부산은행이 있고 광주은행이 있고 충청은행이 있고 그리고 그 은행들이 이제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고 이태리 전체를 대표하는 큰 은행들이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지역 감정이랑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마피아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이제 자그마한 기업들 중소형 이제 수공업도 있고 명품업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연루되다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도 않고 돈 많은 놈들은 그냥 스위스로 가는 거죠. 이태리 사람들,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위스나 독일의 뱅크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거다 갖다 박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태리의 뱅킹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경제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과연 이 마담 라가르드가 그 드라기처럼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지금 대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이 현재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그리스 다음으로 이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유로존에서 그리고 이제 규모 자체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금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는 셧다운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만들고 상공업, 식당,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까지 거의 셧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관광업입니다. 관광업인데 이 관광업은 이탈리아 국가 경제의 6%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향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관광업이 살아날 기미는 없습니다. 현재 여름까지 한 8월까지 모든 이제 관광 일정 예약이 다 취소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도에 이 보수적으로 추정해 본데 이태리 경제가 한 5%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관광객이 많이 안 온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이제 그 관광객이 프랑스나 독일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관광업의 침체는 유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 부문은 이 GDP 대비 이제 140% 정도 이제 퍼블릭 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뱅킹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이제 지역별로 좀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행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태리 은행의 입장에서는 Non-Performing Loan, NPL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실 대출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부문의 위기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뱅킹 시스템의 위기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만약에 이탈리아의 어떤 이런 뱅킹 시스템의 위기가 만약에 여름에 이제 대폭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과연 유럽의회가 유럽의 이 22의 회원국들이 과연 이탈리아를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라가르드가 이 독일이라든가 이 부유한 유럽 국가들,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이탈리아 이제 부채를 이렇게 플로팅한 상태로 이제 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파산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라가르드가 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이 도울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이탈리아의 아웃스탠딩 거버먼트 뎁은 US 달러로 2.5조 달러, 2.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버짓 데피시트, 이제 재정 적자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5천억 불 정도, US 5천억 불 정도의 어떤 퍼블릭 서포트가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상황은 이 시비에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사실은 풀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이탈리아도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어떻게든 빨리 진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받아서 이 관광 수입도 올려야 되고 각 지역에 있는 호텔, 식당, 스몰 비즈니스 이런 데도 이제 관광객이 와서 쓰고 돈을 받아서 또 세금도 내고 은행에 이자도 갚고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은행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이태리 정부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든 빨리 해소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구독자분들이 도대체 이제 중국은 언제 망하냐, 중국은 언제 망하냐, 뭐 자꾸 이제 그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은 구조적으로 망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즉 이탈리아는 시스테믹 리스크가 상존을 합니다. 이태리가 망하면은 프랑스가 위태롭고 프랑스가 위태로우면 네덜란드, 독일이 위태롭고 이 폭탄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냥 폭탄들이 한 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서 시스테믹 리스크가 상존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고 다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중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외 부채를 중국 정부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고통은 모두 이제 국민들에게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본 통제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뭐 금융 자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뺏을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장점은 이러한 금융위기에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대외 부채를 떠안고 대외에다가 이제 지불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결국 이제 중국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뭐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이 금융 시스템의 시스테믹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뭐 그 내부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기업이 망하면은 이제 지역은행이 망하고 지역은행이 져야 할 이제 부채는 결국 이 중국의 더 큰 은행들이 떠안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인민은행이 떠안아야 되고 즉 이 중국 내부로는 시스테믹 리스크가 상존을 하는데 그것이 해외로 뻗어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그 고통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것들은 이제 중국 인민들에게 다 강요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 많은 놈들은 자국이 망해도 그냥 돈 들고 해외로 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국제 금융시장이나 뭐 증시, 외환시장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와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가부도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미국은 망하진 않더라도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이 나야지 이탈리아가 재개되면 이탈리아 뱅킹 시스템의 시스테믹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야지 이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회사가 돌아가고 학생들 학교도 가고 이 상점도 돌아다니고 관광객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이제 다시 이 새로운 정상으로 뉴노멀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장에 제가 동영상 한 편을 이제 달았습니다. 이 포춘지에서 만든 건데요. 1분 30초짜리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그것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